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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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예,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선거 때만 되면 이곳 광명에 꼭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나 하셨죠?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모경 후보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일꾼으로 써보셨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예, 제가 4년 전에 이모경 틀림없이 잘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잘 했던가 봐요. 예. 이제 이모경 이전에는 우리 백재현 의원이 했잖아요. 백재현하고 저하고 절친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백재현은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국회에 장관급 사무총장으로 가 있어가지고 백재현은 여기 못 와요. 법으로. 그래서 여기 오면서 제가 백재현하고 통화했어요. 내가 백재현은 못 가니까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모경 응원하러 간다 그랬더니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보니까 제가 전부터 쭉 뵙던 우리 당원 동지들 여러분들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이모경과 함께 광명에서 우리 민주당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우리 이모경이 빨리 공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뭐 너끈하게 공천을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마음 놓으셨죠? 예. 그래, 그만큼 광명 시민들도 인정하고 민주당도 인정하는 사람이 이모경 후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시죠? 네. 예. 제가 듣자 하니 이모경은 원래 이제 우생순의 주인공 아닙니까? 정말 이 핸드볼을 하면서 그 체육계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은 사람이죠. 이게 이제 세계 1등이라야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거지, 세계 1등이라야. 그런데 지금 그때 세계 1등이 되는 거하고 지금이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우리 이모경 의원한테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 현대 정치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돼요. 그래야 주민들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가려운지 그래야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 이모경 의원이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지난 4년 동안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쓰시면 더 잘 섬길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려우신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이 잘 된 이모경이 모습 노릇을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그저께였죠? 그저께 5.16일 여러분들 사전투표 다 하셨죠? 대부분. 예,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내일 모레 꼭 투표장에 가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모경을 사랑하고 지지하지만
투표장에 안 가시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꼭 투표장에 가셔서 우리 이모경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모경 한번 외쳐볼까요, 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코리아라고 그래요. 우리 코리아는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민주당이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오히려 다른 상대 정당은 민주화에 기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독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산업화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1953년도, 지금부터 71년 전에 6.25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코리아였는데,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 작년도에 1.4%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불란서 이런 나라들은 항상 우리 경제 성장률이 우리 뒤에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나라들 뒤로 갔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2.1%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후퇴할 가능성.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거기다가 요즘에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민생이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은 민생을 챙길 생각은 하시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공약만 막 남발하고 다녔어요. 그 공약을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 왜 갑자기 선거 때 와가지고 이렇게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냐, 그리고 돈도 없는데 왜 그러냐.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이나 됐어요. 그 돈이 없는데 공약만 막 남발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엊그제도 저 부산에 가서 병원에 가서 7천억 원을 쓰겠다고 공약을 하던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러다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의 성공이 후퇴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겠다.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앞서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민주주의의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날리면 뭐 이런 거 보도했다가 MBC가 징계받고, 또 김건희 여사란 말 안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비 걸리고,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실제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옛날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세계 한 20위권이었는데 작년에 47위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심대하게
타격을 받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를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가 후퇴. 그때 이제 처음에는 안 만나드리다가 당연히 만나야 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청와대 갔어요. 그래 이명박 대통령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민생도 얘기하고 남북 문제도 얘기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그것도 180석의 야당 대표가 만나자 하고 애벌 복벌해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은 대통령, 민생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대통령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해서 같이 우리 의논합시다. 민생 좀 같이 걱정합시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거에서 기호 1번 이모경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모경! 여러분, 인사는 만사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국민들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사는 안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누구를 잘못 인사를 했는데 국민들께서 막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잘랐어요. 그분은.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시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사이고 여러 곳에 총리실에도 검사가 나가 있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거지 인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잘하는 공무원은 따로 있어요. 인사를 이렇게 못하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에서 사사건건 인사할 때마다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청문회에서. 이런 대통령 인사를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기호 1번 이모경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모경! 시민 여러분,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국회를 법을 만드는 데예요. 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그 법을 행정부로 보내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야 그래야 그 법이 발효가 돼요. 그런데 그 법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그 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걸 제2 요구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 언론에서는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해요. 거부권 행사.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거부권 선수. 거부권 선수. 근데 거부권도 거부권 나름이지. 용산에서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건 특검을 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9건. 그 앞에 13분의 대통령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 같이 여러 번 거부권을 행사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건 행사하셨어요. 2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를 입문시킨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1건도 행사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회를 경시하고 일반 통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80석의 제1야당이 보진해 있는 국회의 협력을 받지 않고 행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보면 국회 협조 안 해도 좋다. 그냥 나는 내대로 나 혼자 가겠다. 이런 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웃거나 못생겨서 심판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와 협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그래서 4월 10일 정권 심판, 4월 10일 정권 심판. 자, 우리 이제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옐로우 카드를 확실하게 보여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시게 만들어야 되겠다. 달라지시게.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야당과도 협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우리 하기로 우리 다 합의하셨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압도적으로 이모경을 당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 저의 정치를 하는 목적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면 지금이 정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인 제공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지만 너무 싸움을 많이 해. 너무. 예? 싸움도 해야죠. 하기는. 원래 야당은 싸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움만 하면 안 돼요. 일도 해야 돼요. 국민도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총선거에 확실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심판하면 이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여당과 대통령이 달라지면 야당도 달라집니다. 아니 그렇게 만나자고 애걸 먹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 협조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인데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그래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모경이
그런 일을 앞장설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 제대로 잘 섬기는 그런 정치에 꼭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모경 압도적으로 확실하게 뽑아주십시오. 이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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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에 뽑아주실 것 표를 많이 주셔야 그래요. 다른 걸 있어요. 표를 많이 주셔야. 그래서 광명 시민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 백제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모경도 잘 키워주셔서 큰 인분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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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이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총리님 말씀 잘 들으셨죠? 4월 10일 우리가 이깁니까, 습니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요. 함께 행복하고 싶은 광명이 키워준 진심 일꾼 이남 육녀 5번째 딸 오경이 감사합니다. 광명의 대변인, 대한민국의 대변인이 되어서 광명을 부강시키고 대한민국을 부강시키려고 하는 그런 진심일꾼 누구입니까? 이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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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 이모경은 정치꾼도 아닙니다. 오로지 광명의 진심일꾼으로서 광명 시민만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다닐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방금 전에 전 총리이신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 모레 4월 10일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이 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거짓 흑소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을 연합하고 단합하는 정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4월 10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들의 가족, 친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표합니다. 투표하실 겁니까? 네. 누구에게 하실 겁니까? 이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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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잘 사는 사람에게는 더 잘 살 기회를 주고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은 바닥에서 한 계단씩 올라와서 함께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자 감세만 외치고 우리 서민들 각자 도생하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저 이모경은 정치꾼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모경을 싫어하는 국민의힘에 사람들도 저는 도둑일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우리 학생이 R&D 예산 왜 삭감시켰냐고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쓸어맞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알아주고 국민의 아픈 것을 알아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해야 하는 22대 총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 일꾼, 승부사, 실전에 강한 저 이모경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심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광명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이모경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시겠습니까? 이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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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일꾼, 진정한 일꾼 이모경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 따뜻한 진심 일꾼 이모경이 강명 시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국민을 지키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